자, 그 다음은 기타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좀 특수한 연산자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타입 오브라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타입 오브라고 하는 연산자는 데이터의 타입을 반환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윈도우가 제공하는 기본 함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타입 오브. 그리고 인스탄스 오브라는 게 있습니다. 인스탄스 오브는 연산자가 맞습니다. 양쪽 우측과 좌측 양쪽의 데이터의 타입 인스턴스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true 혹은 false를 반환을 하죠. 그리고 특수 명령어인데요. new라는 게 있고요. new는 새로운 객체를 생성합니다.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라는 일종의 명령이죠. 그리고 void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이 void 뒤에 이 명령 뒤의 명령이라고 하니까 명령해서 이상하네요. void 구문 뒤의 명령을 실행하지만 실행에 대한 반환은 하지 않습니다. 요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물론 안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해당 위치에서 만일 반환값을 어디에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void를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실 사용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후에 잊게 되실 텐데요.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타 연산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같이 document.write를 하는데요. type of. 자, 벌써 type of 하니까 그렇게 나오죠. type of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자를 어떤 것을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type of AAA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역슬래시 붙여서 문자열로 인식시켜주고요. 자, type of AAA string이라고 나오죠. 네, type of AAA는 string입니다. 몇 개 더 해볼까요? 기왕 해본 김에. 이번에는 1, 2, 3 그리고 마찬가지로 1, 2, 3이지만 문자 이렇게 해보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자, AAA 스트링 1, 2, 3 넘버 1, 2, 3 스트링. 자, 하나 더 해볼까요? new
데이트. 자, new를 여기서 한번 써먹어 봤습니다. new, 새로운 객체, 데이트라는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브젝트 이렇게 나오죠. 네, 스트링이나 넘버 뭐 이런 기본 형태의 타입이 아닌 모든 데이터들은 오브젝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오브젝트라고만 나오는 건 아니죠. 자, 이번엔 데이트가 아닌 어레이, 배열을 한번 해볼까요? 네, 역시 오브젝트라고 나오죠. 그리고 배열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직접 오브젝트를 만들어 볼까요? 자, 오브젝트 A는 1, B는 2. 자, 이런 간단한 오브젝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역시 오브젝트. 자, 그러면 이제 타입 오브를 통해서 비교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제 비교, 이제 연산자라는 부분에 이렇게 넣은 거는요.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죠. document.write. 자, 스트링과 타입 오브 어떤 변수를 선언해서 해보죠. str이라는 변수가 스트링 타입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쿠, 제가 큰일 났습니다. 자, 스트링 타입 오브 스트링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코, 죄송합니다. BR 태그가 지금 안 들어갔네요. 좀 더 구분하기 쉽게 눈에 잘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띄워주고요. 스트링과 타입 오브 str. 네, 이렇게 띄워주니까 제대로 나오네요. 제가 어디에 또 실수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저도 모르게 고쳐졌네요. 자, 이렇게 타입 오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타입 오브는 요 데이터는 어떤 타입이다 라고 구분을 해서 써먹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같은 걸 한번 해볼게요. 아까 타입 오브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 보셨죠? 넘버. 자, 그러면 넘버 1, 2, 3을 넣었을 때 펄스가 나왔습니다. 왜 펄스가 나왔을까요? 제가 혹시 그렇죠. 역시나 제 실수로 네, 넘버 타입 오브 1, 2, 3은 역시
true가 나옵니다. 근데 date나 array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들은 date를 넣든 array를 넣든 다 오브젝트로 나오기 때문에 date와 array가 제대로 비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죠. 자,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입 오브 그러면 오브젝트로 나오기 때문에 오브젝트라고 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array도 오브젝트라고 써야겠죠. 네, 아주 난감한 시간이 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아내야 할까요? 자, 대충 감이 오셨나요? 자, 생각할 시간을 좀 더 드리고 싶지만 기한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한번 결과부터 보죠. 물론 true가 나옵니다. 오브젝트라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또 하지만 오브젝트라는 것만 알지 이게 데이트 타입인지 array 타입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스탄스 오브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게 길어서 보기 힘드니까 인스탄스 오브 1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자, 인스탄스 오브 좌측과 우측에 데이터를 넣습니다. new date 그리고 new array 이렇게 두 개를 넣었어요. date와 array instance of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또 저의 어떤 실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저의 실수를 찾았습니다. 네, 이 인스탄스 오브라는 객체는 이 좌측에는 인스탄스, 즉 만들어진 객체가 들어가고요. 우측에는 만들어진 객체가 아닌 비교할 수 있는 타입형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array라고 집어넣고요. 자, 앞에 BR이 자꾸 빠집니다.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자, new date 그러니까 데이트 객체는 instance of array 했을 때 false라고 나옵니다. 즉 데이트와 array가 객체지만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to로 이번엔 date를 하면 이게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네, 역시 true가 나옵니다. date를 기반으로 한 객체이냐 array를 기반으로 한 객체이냐 요것이 요점입니다. 인스탄스 오브는 우측에 있는 요 객체 기준이고요. 좌측이 그 객체 기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스탄스입니다. 그래서 이 new date로 만들어지는 객체는 array를 기반으로 했느냐
혹은 new date로 만들어진 객체가 date를 기반으로 했느냐. 요것이 가장 요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 데이트를 상속해서 만들어진 어떤 객체들도 모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인스턴스 오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자, 3번 인스턴스 3번 변수에 1, 2, 3이라는 데이터를 넣고 1, 2, 3이라는 데이터를 넣고 넘버라고 했습니다. 자, 당연히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 이상의 결과를 보실 수 있겠죠. 네, 1, 2, 3 instance of number는 false입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좀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좀 어려운 이 객체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1, 2, 3으로 선언된 것은 넘버가 아닙니다. 타입 오브를 하면 넘버가 맞아요. 여기서는 넘버로 넘어오죠. 타입은 넘버가 맞지만 이 넘버라는 인스탄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타입에선 소문자죠, n. 하지만 인스탄스에선 대문자입니다. 객체예요. 이 넘버로는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넘버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num1은 자, 넘버. 그래서 1, 2, 3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값이 변하지 않죠? 그대로 펄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true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넘버에 상속을 받는 넘버 인스탄스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넘버 인스탄스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 1, 2, 3 해서 만들었어요. 넘버 1, 2, 3 여기도 넘버 1, 2, 3으로 만들었죠. 자, 마찬가지로 둘 다 펄스 같은 상태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이 넘버에 이건 지금 넘버라는 함수죠. 넘버라는 함수를 호출한 겁니다. 함수 호출이 아닌 넘버라는 객체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new를 붙여서 넘버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요 넘버와 요 넘버 같은 넘버예요. 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죠. 같은 객체로 만들어주게 되면 자, 이것은 true가 됩니다. 넘버를 상속받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냥 데이터는 단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인스탄스를 그러니까 해당 상위 객체를 어떻게 상속받고 있는지 이것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럼 똑같은 걸로 스트링도 한번 해볼까요? 자, str 아까 1 했었나요? str2는 스트링 그래서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 스트링 111 그리고 스트링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또 오류가 있네요. 아, 네. 이런 오타였군요. 문자열로 표기를 해주지 않아서 오타가 났습니다. 자, string instance of string str2 이렇게 되죠. string 1111
해서 스트링 함수로 만들어진 이 데이터가 이 스트링 인스턴스를 상속받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마찬가지로 상속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 이번에도 new를 붙여서 만들었을 때는 자, 뭐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아까 결과를 봤으니까. 네, true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instance of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정확히 객체의 상속을 알고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객체가 있고 그 해당 객체를 확장해서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그 해당 데이터가 인스탄스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new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인스탄스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이런 어떤 타입을 갖고 있는 데이터인지 요것을 잘 보고 만드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인스탄스 오브와 타입 오브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연산자를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이 연산자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다루지 않았던 이 new라는 인스탄스를 만들어주는 명령어 요거까지 하고 마지막에 하지 않았던 게 void입니다. 자, void를 한번 보면 자, document.write 1111 또 BR 태그를 빼먹을 뻔했군요. 자, 맨 마지막 줄에 1111이라고 그냥 document.write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앞에 void라고 퍼렇게 나와 있는 요 명령을 추가하게 되면 undefined라고 나오게 됩니다. undefined 찾을 수 없습니다. 뭔지. 보통 이제 함수를 이렇게 만드는데요. return 해서 어떤 결과를 반환하게끔 함수를 만듭니다. 여기에 함수명을 붙이죠. function 보통 fn을 많이 쓰는데 fn 1번이다. 그러면 여기에 fn 1번을 했을 때 네, 보이시죠? 여기에 여기 있네요.